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며 또 이 무거운 몸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20대, 30대 시절에는 음악이 너무도 당연했던 그 활력 넘치는 아침이 이제는 아득한 기억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음악 무엇보다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찰나에 그막 마음은 여전히 뜨거운데 몸은 차갑게 반응하지 않아 고개를 떨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음악 그때 느꼈던 수치심과 무력감,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감정, 저는 누구보다 그막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이미 포기하고 계셨다면 음악 오늘 제 이야기를 단 1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는 금아가 병원에서 수백만 원을 쓰고도 찾지 못했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해답이 금악 약국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35년 넘게 금악 남성 건강과 성기능 장애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여성 의사로서 남성들의 가장 은밀한 고민을 마주하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금악과 남성의 몸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음악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끝없는 피로, 무기력, 그리고 사라진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음악 그것은 게으름도 아니며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도 아닙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장 금악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B1이라는 영양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거 그냥 종합 비타민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밝혀드릴 진실은 음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비타민 B1이 왜 남성의 정력과 활력, 음악 그리고 혈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또 왜 수십만 원짜리 고급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어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지, 그 음악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정밀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던 분들, 수백만 원을 들여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며칠밖에 가지 않았던 분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그리고 약국에서 단돈 200원으로 구할 수 있는 기적 같은 해결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환자분은 정력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무엇이든 드셨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곤충을 말려 매일 한 사발씩 드셨고 그것도 부족해 산에서 뱀을 잡아 술에 담가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음악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음악 그분은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답답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음악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나오는 고가의 영양제를 보이는 대로 구매하셨습니다. 음악 하루에 드시는 알약만 20개가 넘었고 아침마다 식탁 위에는 음악 온갖 색깔의 알약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지만 음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분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안고 긴 밤을 홀로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이건 바로 내 이야기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공감의 의미로 댓글에 음악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음악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100원짜리 알약의 효과를 10배,
음악 20배까지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의 비밀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음악 절대 중간에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악 여러분의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상 김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음악 김 대표님은 젊은 시절 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으로 늘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이끌던 분이었습니다. 음악 제가 약 5년 전 한 번 뵈었을 때만 해도 그분은 여전히 정정했고 활력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김 대표님의 모습은 음악 제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잔뜩 움츠러든 어깨, 힘없이 끌리는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시선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음악 흐릿하고 생기 없는 눈빛. 그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음악 기내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누군가 밤새 온몸을 두들겨 팬 것처럼 쑤시고 음악 아픕니다. 저는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운동은 조금이라도 하시는지요? 음악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악 뒷맛이 있어야 먹지요. 세상에 맛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입에 넣고 있습니다. 운동이요? 내 몸 하나 제대로 일으킬 힘도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아들이 효성이 지극해서 비싼 홍삼이다, 녹용이다 하며 계절마다 챙겨옵니다. 그걸 먹을 때는 잠깐 음악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원점입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입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음악 미안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좋다는 것도 소용이 없으세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아서 이제는 사다 줘도 먹지 않고 서랍에 몰래 숨겨둡니다. 그게 벌써 몇 상자나 됩니다. 음악 죄책감만 계속 쌓여갑니다. 저는 잠시 진료 기록을 내려놓고 김 대표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음악 김 대표님, 정말 그 이야기만 전부이십니까?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음악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 말에 그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이내 평생 음악 아내에게조차 숨겨왔던 가장 깊은 속마음을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음악 선생님, 제가 이러다 정말 남자로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렵습니다. 집사람은 음악 아직도 저를 보면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인데 저는 음악 기재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 실망한 눈빛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잠자리를 피합니다. 음악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을 마친 뒤 음악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사업가로,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한 남성이 자신의 존엄이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김 대표님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혼자 끌어안은 채 밤마다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실 것입니다. 음악 김 대표님은 이미 좋다는 병원은 거의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고가의 남성 호르몬 주사도 여러 차례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주사를 맞는 동안뿐이었습니다. 음악 주사 효과가 사라지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수입 영양제 병들이 음악 대여섯 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성분을 꼼꼼히 확인한 뒤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대표님, 이 비싼 약들은 오늘부터 모두 중단하십시오. 그분의 눈이 크게 동그래졌습니다. 은혜. 선생님, 이걸 전부 끊으라고요? 이건 아들이 미국 출장 갔다가 직접 구해온 겁니다. 얼마나 비싼 건데요? 서랍에 숨겨둔 홍삼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대표님의 몸 상태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논에 물을 대지는 않고 비싼 비료만 계속 뿌리고 계신 겁니다. 말라버린 논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린다고 해서 벼가 살아나겠습니까? 오히려 비료독으로 논만 더 망가질 뿐입니다. 제 말에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단순한 처방을 그분께 제시했습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볼 정도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분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저를 올려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고작 이게 전부입니까? 음악지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이 그 비싼 약들보다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정확하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깨닫게 된 핵심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비싼 약을 계속 처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과연 그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절망의 늪에서 완전히 끌어올린 그 간단한 처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그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내용들이 지어집니다. 만약 지금의 무기력함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이 영상을 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삶의 활력을 되찾고 다시 한번 젊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김 대표님께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처방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안겨준 한 스승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 노화방지 학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의학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를 밤낮으로 논의하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의 스승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포 영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킴벌리 앤더슨 교수였습니다. 놀랍게도 교수님은 82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강연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정정하고 활력이 넘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활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 질문을 들은 킴벌리 교수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기 박사님, 저는 지난 55년 동안 남성들의 혈액과 세포를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활력이 넘치는 남성과 무기력한 남성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해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지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다음 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성의 활력, 즉 정력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떠올립니다. 물론 호르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호르몬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세포가 굶주리고 있느냐, 아니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했습니다. 음악 세포가 굶주린다니요? 요즘 세상의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음악기 박사님, 우리는 분명히 음식을 입으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수십 조에 달하는 세포들은 그 음식을 그대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에서 잘게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된 뒤 아주 작은 영양분자로 변환되어야만 비로소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수많은 무기력한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이 연료 전환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서 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요. 입으로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세포는 밥을 굶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음악기 박사님,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중년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속이 쓰리다, 더부룩하다며 위산 억제제나 제산제를 너무 쉽게 마치 사탕처럼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들은 당장의 속쓰림은 가라앉혀 줄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공장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는 남성들 중에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킴벌리 교수님의 이 말은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세게 내려친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 즉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것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쓸 수 있는 연료로 바꾸느냐였던 것입니다. 킴벌리 교수가 말한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김 대표님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비싼 홍삼과 녹용을 꾸준히 드셨지만 몸은 그것을 제대로 흡수해 에너지로 만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중요한 연료 전환 과정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우리 몸의 진짜 에너지 원리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왜 그 100원짜리 알약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거나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왜 그렇게 끝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지 그 진짜 원인을 지금부터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이유, 그 원인은 결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위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심각하게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거대한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이 공장을 움직이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원료를 잘게 부수고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은 매우 강력한 산성 물질로 단단한 고기든 질긴 채소든 모두 분해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바꿔줍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 영양소, 바로 이 비타민 B12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에 아주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위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단백질에 꽁꽁 묶여있는 비타민 B12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강력한 위산이 작용해 둘을 깔끔하게 분리해 주어야 비로소 우리 몸이야 비타민 B12가 들어왔구나 하고 인식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50대, 60대를 넘어서면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위산분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100 수준이던 위산분비가 기제는 30, 40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십 이하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마음먹고 비싼 한우를 사서 오늘은 제대로 몸보신을 하자 하며 드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위산이 부족하면 그 좋은 고기에 단단히 붙어있던 비타민 B12가 전혀 분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장을 지나 배출되어 버립니다. 즉, 여러분은 비싼 돈을 주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분명히 드셨지만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남성의 약 40%, 즉 10명 중 4명이 겪고 있는 숨겨진 영양 결핍의 실체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력과 활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제가 앞서 우리 몸을 에너지 공장에 비유했지요. 이 비타민 B12는 그 공장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엔진을 움직이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포도당이라는 연료로 전환됩니다. 이 연료를 엔진에 넣고 비타민 B12라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주어야 비로소 에너지라는 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점화 플러그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장에는 연료인 포도당이 가득 쌓여 있는데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엔진이 멈춘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지고 차가워지고 이 결국 완전히 멈춰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점심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이고 저녁만 되면 소파에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몸속 연료는 충분한데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십조에 달하는 세포가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남성의 단단함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물질을 만드는 데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남성이 남성답게 기능하려면 그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빠르고 강하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향하는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마치 열쇠와 같은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 일산화질소, 노라는 기체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결렬화하고 신호를 보내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그 결과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또다시 등장하는 비타민 B12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산화질소로 바꾸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필수 보조 인자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혈관이 제대로 열리고 혈액 공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제 전체 그림이 조금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비싼 고기를 먹어도 비타민 B12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첫째, 에너지 공장에서 엔진이 멈추게 되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둘째, 혈관의 문을 여는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혈관의 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혈액이 그곳으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으로 억지로 혈류를 밀어넣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 기능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엉뚱한 방법에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비용을 아끼신 셈입니다. 그렇다면 드막지렇게 꽉 막힌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꺼져버린 점화 플러그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음악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김 대표님께 실제로 처방했고 지금도 제 환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하고 있는 그 100원짜리 기적의 정체를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음악 이 정보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만 특별히 드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돈을 주고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니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꺼진 엔진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무기력감을 그막 단번에 벗어내고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줄 그 100원짜리 알약의 정체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 대표님께 비싼 약은 모두 중단하십시오. 대신 이것 하나만 드십시오 라고 권했던 그것, 바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비타민 B12 단일 제제였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전부입니까? 저는 이미 금악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음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했고 가뭄든 논에 비료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그 미미한 양으로는 이미 심각하게 고갈된 여러분의 몸을 절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이 난 집에 물총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 비타민 속 비타민 B12의 용량은 건강한 사람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심각한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은 이 영양소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유지가 아니라 명확한 보충, 즉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권장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3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저만의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첫째,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12가 단일 성분으로만 들어있는 제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이 아닙니다. 오직 비타민 B12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 용량이 1000마이크로그램, 즉 1mg으로 표기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하필 1000마이크로그램이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가 심각하게 줄어들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젊은 사람의 약 10에서 20%, 평균적으로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당에 물을 뿌릴 때 호스 구멍이 절반쯤 막혀 있다면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000마이크로그램이라는 충분한 양을 한 번에 공급해 그중 일부인 10에서 20%만 흡수되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양은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몸에 축적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과다 섭취가 아니라 부족함입니다. 많이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메모해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비타민 B12의 역할을 설명드렸지요. 네, 맞습니다. 제너지 공장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텅 비어 있는 공장의 점화 플러그를 먼저 켜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 식사라는 금악 연료를 공급하면 공장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작동하게 됩니다. 음악 그 결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금악 없이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금악약을 먹었는데 밤에 잠이 도무지 안 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물었을까요? 대체 그걸 언제 드셨습니까? 예상대로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을 돌리고 이제 쉬어야 할 시간에 밤 9시에 점화 플러그를 켜버린 셈입니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알약은 반드시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를 여는 시작의 알약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세수하고 장치한 뒤 물 한 잔 드실 때 바로 그 순간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김 대표님을 절망에서 건져 올린 100원짜리 알약의 핵심 원리입니다. 평생 비싼 보양식만 찾아다니던 김 대표님이 고작 200원짜리 알약 2알에 깊이 감동해 제 손을 꼭 잡고 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침에 다시 힘이 생깁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이렇게 가볍다는 그 한마디가 의사로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는 이 알약의 효과를 절반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김 대표님께 2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아침에 만들어진 활력을 밤까지 증폭시키고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침에 엔진을 켰다면 밤에는 공장을 정비하고 다음 날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의 알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비로소 이 과정이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 황금조합의 나머지 절반과 이 방법을 실천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사항을 모른 채 무작정 따라 하시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아침에 먹는 점화 플러그의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에너지 공장을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마모되고 부품은 고장나며 쉬지 않고 가동되는 공장은 결국 화재가 나거나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면 밤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밤에 회복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낮에 겨우 살려놓은 불씨가 밤이 되면 다시 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 대표님께 처방한 2번째 알약, 그 황금 열쇠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선생님, 이번엔 마그네슘입니까? 그건 그냥 눈꺼풀 떨릴 때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그네슘이 하는 수백 가지 역할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눈꺼풀이 떨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제발 보충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에 가깝습니다. 마그네슘은 60대 이후 남성에게 비타민 B12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밤의 수호자입니다.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힘을 내고 긴장하고 일에 집중할 때 몸은 교감신경을 사용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을 밟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밤에 쉬고, 잠들고, 소화를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페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고 어깨는 굳어있고 다리는 저리고 아픕니다. 잠자리에 누워있어도 몸은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이유이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남는 이유입니다. 이때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첫째,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차분하게 진정시킵니다.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잡생각의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 등,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편안한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돕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먹은 비타민 B12는 산화질소라는 혈관 문 열쇠를 만듭니다. 마그네슘은 그 열쇠가 작동할 때 문이 뻑뻑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해져 산화질소의 신호에도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해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조합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에너지 엔진을 켜고 혈관을 여는 준비를 하며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 속에서 회복하고 혈관을 정비해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맞물려 작동할 때 여러분의 몸은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선순환을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김 대표님께 함께 처방했던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대표님, 이 빨간 알약인 비타민 B12는 아침 공복에 드시고 이 하얀 알약인 마그네슘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딱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비싼 보약들은 전부 정리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D 역시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D 방법은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노하우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이 정도까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아침에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완되어 낮 동안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밤에 먹는 알약입니다. 반드시 밤에만 복용하십시오. 둘째, 용량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국에 가면 보통 한 알에 300에서 500mg 정도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400mg이 적당하지만 처음 일주일은 200mg, 즉 한 알만 드시거나 반 알로 나누어 시작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장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가뭄이 든 논에 갑자기 물을 한꺼번에 부수면 흙이 쓸려 내려가듯 마른 논에 물을 대듯 천천히 조금씩 적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몸에서 역할을 마친 뒤 물에 녹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비타민 B12를 드실 때 물 한 잔, 잠들기 전 마그네슘을 드실 때 물 한 잔. 이 원칙은 꼭 지키십시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김 대표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음악 불과 일주일 만에 그분을 괴롭히던 심각한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바로 잠이 든다며 음악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아침마다 몸을 짓누르던 극심한 무기력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음악 어깨는 당당히 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음악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음악 단순히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간단한 두 알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주의하십시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주의 사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 채 무작정 약국으로 가시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약국에서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제품과 이 방법을 절대 시도하면 안 되는 단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재 여러분은 아침에 점화 플러그와 밤에 수리공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이 방법을 독이 아닌 약으로 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첫째, 가장 치명적인 주의 사항입니다. 작국에 가셔서 마그네슘을 고르실 때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그 중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가장 싼 종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은 고작 약 4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설사만 유발합니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근육 이완이나 신경 안정 목적이 아니라 변비가 심한 환자에게 설사약 대용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변을 무르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약국에서 가장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심코 집어듭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심한 설사로 고생하다가 저를 찾아오십니다. 선생님, 이거 먹고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만 계속 다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완제를 사러 가신 것이지 설사약을 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약사에게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글리신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종류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냥 흡수 잘 되고 설사 안 하는 걸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보다 몇천 원 정도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10배,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설사 때문에 화장실에서 버리게 되는 돈과 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 데 쓰이는 돈 중 어느 쪽이 더 아깝겠습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신장, 즉 콩팥 기능이 매우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안 좋습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기호는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사용되고 남은 뒤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콩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처리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나면 쓰고 남은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콩팥 기능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즉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한 분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3 이상으로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 같은 전문의나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콩팥약을 먹고 있는데 마그네슘을 복용해도 됩니까? 이렇게 꼭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약속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셋째,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바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수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데 혈당은 잘 조절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타민 B12 결핍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당뇨약 중 일부, 특히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당뇨를 관리하려다가 몸의 에너지 엔진을 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000마이크로그램 알약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흡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결핍이 심하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주사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사는 위와 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 문제가 전혀 없으며 효과도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에 대한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제가 앞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밤에 먹고 잠을 못 잤다는 분입니다. 비타민 B12는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입니다. 절대 저녁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아침에 깜빡해서 점심에 먹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점심에 늦게 복용하면 그 에너지가 밤까지 남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침 복용입니다. 차라리 하루 동안 걸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양치하고 물 한 잔 마실 때 바로 그때 복용하십시오. 이것을 반드시 습관화해야 합니다. 세수하듯 양치하듯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흘만 복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 거의 따지듯 물으셨죠. 선생님, 사흘이나 먹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기당한 겁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0년 동안 영양소를 굶주리며 살았는데 고작 사흘 만에 몸이 바뀌길 기대하신 겁니까? 마치 한평생 방치되어 거미줄과 먼지가 쌓인 창고를 3분 만에 대청소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욕심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 저는 석 달을 권합니다. 석 달 동안 제 말을 믿고 아침과 저녁 루틴을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낮 동안 졸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남성으로서의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처럼 즉시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몸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이 100원짜리 기적을 누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황금조합과 치명적인 주의 사항까지 모두 숙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린 놀라운 환자 사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간단한 2약과 단 한 가지 습관을 더해 제2의 청춘을 맞이한 분들의 놀라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절대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김 대표님의 기적 같은 변화도 기억하시죠? 선생님, 아침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분의 이 한마디는 제가 35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질은 평생 무기력하게 살던 한 남자가 단 2알의 약으로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님의 성공 사례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김 대표님만큼이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또 다른 2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분들의 사례는 여러분의 마지막 의심까지 완전히 없애줄 것입니다. 첫 번째 분은 70 나이에 은퇴하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편의상 박 교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박 교장님은 전형적인 이성과 논리의 소유자이셨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정확한 지식만을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전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아주 회의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선생님, 나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비타민이요. 마그네슘이요.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내가 평생 먹어온 종합 비타민에도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는 건 자연의 순리인데 그걸 고작 알약 몇 개로 돌린다고요. 목소리는 꼬장꼬장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태도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평생 그렇게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살아오셨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논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번 맞습니다.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는 것도 순리입니다. 그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장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요. 그런데 왜요? 차가 아무리 좋은 고급차라도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고 엔진이 타버립니다. 지금 교장님의 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교장님의 몸은 여전히 훌륭한 고급차이지만 엔진 오일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즉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저는 교장님께 만병통치약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장님의 몸에 엔진 오일을 보충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제 비유에 그분은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엔진 오일이라? 일리가 있군요. 그러니 선생님, 제가 딱 한 달만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비싼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 달 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때 정식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저의 당당한 제안에 그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 교장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꼬장꼬장하고 회의적이던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앉자마자 2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졌습니다. 내가 정말 오만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선생님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복용해 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역시 효과 없지 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 아침에 눈을 뜨는데 머리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평생 아침 잠이 많아 신문도 오후에나 보던 사람이 그날은 아침 7시에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아침에 텐트 치듯 힘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나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핑 돌던지요. 평생 이성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이 당연하다고 믿던 변화가 사실은 영양 결핍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이제 막 환갑을 넘기신 최 사장님입니다. 최 사장님은 여전히 현역으로 큰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 상대, 직원 관리.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온몸이 긴장 상태입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처리할 일과 오늘 실수한 일이 뒤엉켜 밤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교감신경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가속 페달을 밤새 밟고 계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만사가 귀찮습니다. 집사람이 옆에 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나 좀 내버려 두라는 생각만 듭니다. 최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밤에 알약, 마그네슘의 용량을 조금 늘려드리고 아침에는 비타민 B12를 단 하나만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몸이 너무 긴장 상태입니다. 마그네슘은 밤에, 비타민 B12는 아침에만 드십시오. 더 드시면 안 됩니다. 이틀 뒤, 최 사장님이 헐레벌떡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대단합니다. 혹시 이거 수면제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걸 먹은 첫날부터 마치 누가 저를 기절시킨 것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알람이 울릴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꿀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흥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잠만 잘 잔 게 아니라 낮 동안 저를 괴롭히던 짜증과 예민함이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군요.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신경 안정제입니다. 그분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준 겁니다. 그날 저녁, 마음이 편안해지니 집사람 얼굴도 예쁘게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하하. 이 두 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정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신경, 에너지, 삶의 질과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간단한 두 알약은 남성 특정 부위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 전체를 근본부터 바로잡아주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에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알약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제가 활력의 셈이라 부르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알약과 함께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들어 효과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또 다른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엔진을 켜는 법과 공장을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시동을 걸고 밤에 마그네슘으로 몸을 쉬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35년 의사생활 동안의 진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절대 공개하지 않는 돈을 주고도 듣기 힘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엔진을 켜고 공장을 수리해도 만약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엔진을 달고 밤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연료 호스에 찌꺼기가 가득 끼어 엔진까지 연료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차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남성의 힘, 결국 피입니다. 피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그곳으로 몰리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피가 지나가는 길, 즉 혈관이 찌꺼기로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비타민 B12로 산화질소라는 문 열쇠를 만들어도 밤에 마그네슘으로 혈관에 기름칠을 해도 정작 피가 흐르는 길이 좁고 끈적거리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마지막 비결은 바로 혈관을 대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천연식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 실천하면 여러분은 비로소 완벽한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요? 그거 그냥 나물에 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나물 무침 정도로만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들기름을 강조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주범은 나쁜 기름입니다. 튀김, 과자, 빵, 라면 등에 들어있는 기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피를 뭉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나쁜 기름을 제거하고 염증을 청소하는 착한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비싼 수입 영양제보다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수백 배 효과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신선함입니다. 캡슐 속 생선 기름이 언제 잡힌 생선에서 왔는지, 어떤 공장을 거쳐 몇 달간 운송되었는지 아십니까? 기름은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산패되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바로 우리 땅에서 얻어 신선함이 비교 불가입니다. 둘째, 안전함입니다. 바다 생선은 중금속과 환경 오염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땅에서 얻은 들기름은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 함량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으로 오메가3 함량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올리브유나 다른 기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씻어냅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는 강력한 청소부처럼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염증 물질들을 싹 제거합니다. 둘째, 끈적이던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침, 비타민 B12로 혈관 문을 여는 산화질소 생성밤, 마그네슘으로 혈관벽 이완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 통로 청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의 중요한 부위로 맑고 깨끗한 피가 넓고 부드러운 혈관을 타고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는 근본적이고 완벽한 정력 회복의 길입니다. 실제로 이 비결을 실천한 제 환자분이 계십니다. 70대 강 사장님이셨는데 혈압까지 높으셨습니다. 제가 처방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님, 아침엔 비타민 B12, 밤엔 마그네슘, 그리고 아침 식사 때 따뜻한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비벼서 드십시오. 딱 석 달만 해보십시오. 석 달 후, 그분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혈압보다 다른 게 더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기운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그막, 허허허. 이 내용은 단순한 정력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의 그 부위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심장혈관과 뇌혈관까지 지금 위험에 처했음을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조합은 단순히 남성의 힘을 되찾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생명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기름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명의 기름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공격하는 독을 마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100원짜리 알약 2알과 들기름 한 숟가락이 무너진 활력을 되찾고 막힌 혈관을 뚫어줄 완벽한 조합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들기름은 아주 예민한 기름입니다. 잘못하면 혈관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철칙,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들기름을 불에 올리는 순간 생명의 기름은 죽음의 기름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는 착하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산패되어 썩어버립니다. 산패된 기름은 혈관을 청소하는 대신 혈관벽을 공격하고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환자분은 혈관 검사를 했더니 나이에 비해 혈관이 매우 지저분하고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묻자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송 보고 모든 요리에 들기름만 씁니다. 계란 프라이도, 나물 볶을 때도, 생선 구울 때도 들기름입니다.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매일 아침 독성 물질로 계란을 튀기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본인이 건강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몸을 심각하게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들기름 섭취법, 반드시 차가운 상태로 섭취. 아침에 일어나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그대로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기. 기름만 먹기 힘들다면 샐러드, 따뜻한 밥, 두부에 곁들여 섭취. 프라이팬에 넣어 조리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요리 위에 살짝 첨가할 때만 사용. 두 번째 철칙,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도 매우 약합니다.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갈색병이나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 투명한 플라스틱 통은 피할 것. 뚜껑을 열면 산패가 시작되므로 큰 병보다는 소량 병을 사용. 이처럼 들기름은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혈관 청소와 건강 회복이라는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악 질부분들은 큰 통을 부엌에 두고 1년 내내 들기름을 섭취하시는데 처음 한 달만 약으로 효력을 보고 나머지 11개월은 사실상 독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작은 병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한번 열었다면 한 달 안에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냉장고입니다. 빛과 공기를 피하고 차갑게 보관해야만 오메가3의 효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들기름 섭취의 3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절대 가열하지 않는다. 갈색병이나 어두운 병에 담는다. 뚜껑을 연 후 한 달 안에 소비한다. 이 3가지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혈관 청소제를 매일 섭취하게 됩니다. DJ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비타민 B12 한 알로 에너지를 시동.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마그네슘 400mg 한 알로 몸을 이완. 매일 차가운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청소. 이것이 제가 35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활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되살리는 기적의 3중주입니다. DJ 여러분은 모든 무기를 갖추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영상을 보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일 아침 또 무겁게 몸을 일으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다면 단 몇천 원으로 남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 건강을 되찾으려는 강력한 의지. 나이가 들었다고 당연히 느끼던 무기력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용기. 비싼 약이나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주인이 되어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 이 2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적의 3중주를 단 한 달만, 아니 단 이틀만 실천해 보십시오. 밤에는 마그네슘, 아침에는 비타민 B12와 들기름. 그러면 밤은 편안해지고 아침은 가벼워지며 일상은 활력으로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마그네슘, 내일 아침부터 비타민 B12와 들기름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활력은 약국이나 수술실이 아니라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이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후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무엇부터 시작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용기 있는 다짐은 지금도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음악 부디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며 남은 인생이 활력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음악 감사합니다.